해밀점 톡톡. 비온 뒤 맑게 갠 하늘, 해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밀점 톡톡 진행자 아이셔입니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입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오늘은 도서톡톡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시고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패널 만나기 전에 아재님, 후아님 인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재님. 안녕하세요, 아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텐션 있는 방송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후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후안입니다. 후아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저는 좀 독서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새로 오신 분 소개를 해볼 거예요. 드디어 오늘 새로운 분의 인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닉네임이 햇살님이라고 하셨어요. 먼저 인사부터. 햇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밀도서관 정보서비스팀에서 사서로 근무하고 있는 햇살입니다. 햇살이라는 이름이 너무 예쁘게 들립니다. 혹시 어떤 뜻으로 지으신 이름인가요? 제가 출연하기 전에 이 닉네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우연히 본 햇살이라는 그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햇살 이미지 하면 따뜻함, 포근함, 어떤 밝은 기운이 떠올라서 여러분들께 밝은 기운을 주는 사람, 햇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햇살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되게 목소리랑도 이미지랑도 잘 어울리시는 이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방송에 참여해주시면 작은 신고식으로 질문 2-3개를 해드려요. 그래서 네. 간단 인터뷰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해밀도서관은 도서관이면서 동시에 사회복지기관이기도 하잖아요. 시각장애인이 함께한다는 느낌? 사서로서 사회복지나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부족할 수 있다 보니까 처음에 일하면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사회복지 쪽을 공부하거나 장애인분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해본 적이 없어서 특히 시각장애인분들을 대할 때 에티켓을 잘 숙지하지 못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보행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지도 잘 몰랐고 또 얼마 전에는 영상으로도 만들어졌던 내용이지만 인사할 때 제가 누구라는 걸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것, 그것 이런 지시 대명사도 습관적으로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티켓을 좀 몸에 숙지하는 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근무하면서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네, 2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반대로 가장 보람된 일은 어떤 게 있으셨나요? 비장애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이 함께 모여서 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가 가장 보람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리의 인문학을 진행하면서 함께 커피도 내려보고 또 미술관에도 다녀오고 합창하는 시간도 가졌었거든요. 어울리면서 행사가 진행되는 걸 보니까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통합 프로그램을 자주 계획하고 진행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인문학 프로그램이 있었네요. 저는 네. 듣기만 했었는데 저도 신청을 해서 참여할 걸 잘못했어요. 다음에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 책 이야기 해볼게요. 오늘은 햇살님이 장애와 관련된 도서를 소개해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진행을 햇살님께 넘겨볼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도서는 누구나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도서입니다. 저자 소개부터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자인 김예원 변호사님은 장애인권법센터의 대표이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시고요. 태어날 때 의료사고로 오른쪽 눈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중학교 때 알게 되었지만 그때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엔 이런저런 이유로 억울한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 법은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좋은 도구라는 믿음으로 법조인을 꿈꾸셨고 현재 법률가이자 활동가로 장애인, 여성, 아동 인권 침해 사건을 주로 지원하고 계십니다. 책 소개에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장애와 관련된 기억나는 영화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허브라는 드라마가 생각이 나요. 이건 이제 시각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 지적장애 3급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연령으로 따지면 한 7세 정도의 지능을 가진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야기의 결말이 좀 슬퍼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 허브 영화의 주제가도 엄마랑 그 아이랑 같이 부른 건데 부르면서 눈물도 좀 찔끔찔끔 거리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마 저희 오빠가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영화가 더 인상 깊게 제게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아재님은 어떤 영화가 생각나시나요? 아까 작가 소개를 들었을 때 이 변호사라고 하시니까 생각나는 영화가 증인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그 소녀가 어떤 범행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했을 때 그 장애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믿어주지 않고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가 갑자기 팍 하고 떠올랐습니다. 본 적은 없는데 한번 봐야겠네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후아님은 혹시 어떤 영화가 떠오르셨어요? 저는 영화를 많이 즐겨보질 않아서 이제 기억이 안 났었는데 하나는 이제 마라톤이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그 마라톤의 그 초원이라고 하는 발달 장애인이 생각이 나는데 이 어머니께서 그 초원이에 대한 그 뭐랄까 극복이라고 하기에는 장애를 극복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말이 좀 그렇고 약간 그 공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이게 장애인 인식 개선에 그 필요한 어떤 그런 하나의 영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갑자기 생각난 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영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아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마라톤도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누구나 꽃이 피었습니다는 13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챕터별로 주제가 있고 이 주제를 영화 내용과 변호사님이 이제 실제로 지원했던 사례들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토피아를 통해서는 장애인들의 직업, 또 노동 환경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맨발의 기봉이를 통해서는 선의로 포장하여 다가오는 나쁜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7번 방의 선물을 통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범죄자가 만들어지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 인권을 좀 다각도의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저자는 인권이랑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공감할 수 있을 때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면 사회가 좀 더 말랑말랑해지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예로 이제 작가님이 이 복지카드로 공용주차장 주차 요금을 할인받으니까 차 옆에 타고 있던 지인이 우와 부럽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장애인 딸을 둔 아버지가 이 딸이 좋아하는 야구 경기를 보려고 야구장에 가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려고 하니까 주차 요원이 뭐 이 자리는 버스가 들어올 거다라고 하면서 아프면 집에나 가만히 있지라는 말을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그런 말이 안 나왔겠죠. 그리고 이런 차별과 분리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비장애인도 살아가기가 참 팍팍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쓴이는 공감을 중시하면서 장애인을 만날 때 어떤 장애, 장애 몇 급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의사소통 방식이 어떤지 이런 특성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지어서 저는 작년 7월에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패널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이 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네,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후아님의 대답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는 됐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뭔가 체험을 해보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뭐가 바뀌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직접적으로 경험을 또 해보질 못했다 보니까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가 됐구나라고 하는 그런 정보 정도밖에 지금 기억이 나질 않네요. 다음은요. 아재님은 혹시 어떤 네. 생각을 하셨어요? 장애인 등급 폐지라는 게 이제 사람의 인권적으로 봤을 때 숫자로 이제 사람을 나눈다는 것이 뭐 다른 이렇게 소의 등급 나누듯이 뭐 그런 느낌이 든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느낌 때문에 장애 그 등급제를 폐지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온 이제 단어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뭐 이런 식으로 단어가 나왔는데 어감이 좀 뭐랄까 그렇게 좀 좋은 어감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은 드는데 맞아요. 차라리 중증, 경증 이게 네. 한자라서 우리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감은 덜 상하는데 익숙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등급이 폐지됐다는 게 정말 숫자를 표기를 안 한다는 거 외에는 뭐 다르게 뭔가 적용됐다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1, 2, 3급 뭐 이렇게 없이 그냥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뿐이고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일상생활에서 크게 다가오는 면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마 단계적인 폐지라고 해도 이게 실생활에 자리를 잡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각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방송 해밀점 톡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책 중에서 챕터 10번 부분을 조금 짧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네, 간략하게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챕터 10에서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를 바탕으로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폐성 장애 1급인 가명인데 민규 씨가 이제 어머니도 지적 장애인이시래요. 이 엄마가 어떤 남자와 동거를 하면서 그 남자가 민규 씨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성학대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우연히 학교 선생님에게 발견이 되어서 그 남자는 구속되어서 몇 년을 감옥에서 지내다 나오고 민규 씨는 시설에서 10년 정도 살고 있었는데 민규 씨가 시설 옥상에서 실수로 떨어지면서 다쳤는데 보험금으로 꽤 큰 액수가 나왔습니다. 그 돈은 이 민규 씨의 수급비 통장으로 들어갔고요. 그러자 그걸 안 이분이 그 후에 호적상으로 혼인을 하셨나 봐요. 이 호적상 아버지가 민규 씨를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 퇴소를 하면 자기가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하면서요. 이 수급비 통장을 노린 거겠죠. 이 사실을 안 그 김예원 변호 저자가 민규 씨의 통장을 이제 계좌 관리인 제도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관리하게끔 하려고 구청에다 전화를 했어요. 근데 구청에서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아니지 않느냐, 또 선례가 없다 이런 원칙을 우선시하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 똑같은 대답만 되풀이합니다. 영화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다니엘이라는 주인공이 심장병이 악화돼서 일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 질병 수당을 받으려고 하니까 기준에
3점이 못 미친다는 이유로 질병 수당을 받지 못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질병 수당도 받지 못한다고 하니 이에 항의하려고 하니까 이제 기관에서는 무조건 심사관의 전화를 먼저 받아야 한다. 예약을 하고 찾아와라 등 이런 관료적인 절차만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공은 그 수당을 포기하죠. 어느 정도의 규칙과 질서는 필요하지만 이런 원칙이 본질을 훼손시킬 때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 분명히 피할 길이 있는데 원칙상 안 된다는 말로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현실에도 좀 있지 않을까요? 혹시 주변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온라인 홈페이지로 하세요라는 동사무소의 답변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애가 있어서 시각장애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진작에 말씀하시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드는 생각이 왜 굳이 장애가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되고 장애가 없으면 온오프라인이 다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애인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만들면 제가 그런 문의 전화를 안 했겠죠. 그렇죠. 예, 비슷하게 뭐 은행 업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재난지원금 장애 수당 이런 걸 신청을 하려도 본인이 직접 가야 되거나 위임장을 접수해야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도 왜 보호자랑 같이 안 왔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얼마 전에 에이블 뉴스에도 보니까 한 시각장애인 분이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러 갔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서명 날인을 하지 못해서 통장을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걸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그 은행에 권고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시각장애인이 혼자 갔었더라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통장도 만들어주고 시각장애인이 왔을 때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인식 개선 교육도 들어라 라는 권고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그 제가 어떤 한 은행에 갔을 때 이게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그 뭔가 신청을 하러 갔었는데 신청란에다가 이름을 쓰는데 직접 이제 저한테 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쓸 수는 있는데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때 당시에 그 보호자랑 같이 갔었는데 펜을 이제 먼저 잡고 제가 그 뭐 위를 잡든 아래를 잡든 어쨌든 해서 이렇게 같이 썼었는데 예전에 항상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직접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긴 썼었는데 이게 잘 알아보지 못하게끔 이제 약간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써서 잘 못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혼자 쓰라고 해놓고서 잘 못 알아보겠다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는 좀 화가 나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잡고 쓰게 해주든지. 네, 아무래도 그 자필 서명 문제가 시각장애인한테는 가장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곤 하죠, 사실. 네. 저희들도 저희들이 쓰는 문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비장애인들의 방식으로 꼭 저희가 맞춰야 되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헌혈할 때 이제 장애를 갖고 있으면 보호자가 꼭 동반이 돼야 된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헌혈해도 건강에 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가 있으면 헌혈한 다음에 그 집에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꼭 보호자가 동행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어서 제가 헌혈을 안 했던 기억이 옛날 기억이긴 한데 그 이후로 제가 헌혈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원칙 때문에 저도 헌혈을 안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비장애인 분들이 좀 더 장애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이 책을 이제 집 근처 카페에서 읽었는데요. 카페에서 음료 쿠폰을 찍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거예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에 기분 좋은 변화가 함께하길 바란다 하고요. 이게 저한테는 두 가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몰랐지만 어쩌면 외면하고 있었던 이 안타까운 현실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내 이웃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도 있어서 저에게는 기분 좋은 변화였던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고 또 사회적 여건이 더 나아져서 장애인분들의 소중한 인생에도 이런 기분 좋은 변화들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물론 바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저부터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지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챕터가 짧지만 또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다 한 번씩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어서 추천하는 책이고요. 이 책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텍스트 데이지 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희 해밀도서관에서도 곧 대체 자료로 비치할 예정이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책을 다 읽어보지 못해서 많이 아쉬운 느낌인데 방송 끝나자마자 찾아서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해밀점 톡톡에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밀점 톡톡 팟캐스트 댓글, 해밀점 튜브 유튜브 댓글, 센스월드 댓글, 해밀점 톡톡의 소통 창구 HAEMIL_LIB @네이버.com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 방송을 들으신 소감이나 보완점, 함께 읽고 싶은 책,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 보내주시면 저희가 읽어보고 적극 반영해서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비온 뒤 맑게 갠 하늘, 해밀점 톡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